오픈한 지 1년 2개월 만에 1억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이번에 블루리본과 레드리본을 동시에 받게 됐어요. 양식 레스토랑 창업의 장점은 유행도 잘 타지 않거든요. 다른 창업 아이템보다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파스타가 라면 끓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싶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거의 모든 파스타의 베이스로 쓰는데 딱 먹었을 때 감흥은 없지만 집에 갔을 때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스테이크는 순수하게 고기를 즐기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의 품질과 신선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 큰 업체랑 다 사용해봤는데 미국산 프라임 소고기는 무조건 코스트코가 최고입니다. 고기를 사오면은 그날 바로 이제 손질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하고 저희가 진공 포장기에 애플이라고 하는 푸드세이버라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로수길에서 양식 레스토랑 달링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9년차 권태준입니다. 2016년에 논현동에서 처음 매장을 열고 2023년에 가로수길로 이전을 했어요. 논현동에서 영업할 때 마지막 영업일까지도 손님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날 손님이 딱 한 팀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정확히 매출도 기억합니다. 66,000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부모님의 반대로 단둘이 결혼식을 올린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을 앓으면서 고생을 했던 이야기들에도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여기 한 번쯤 와봐야겠다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느덧 사람들이 줄을 서시기 시작하고 연예인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수지님이 저희 단골이셔갖고 서빙을 해드렸던 적도 많고요. 김연아님 같은 경우 매장 음식 좋아하셔서 오셔서 식사도 몇 번 하시고 유재석님의 유튜브인 핑계고에 출연을 하지 않겠냐고 해서 유재석님은 아직 우리 집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음식을 꼭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쁘게 출연을 했고요. 기업 대표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이런 소문이 돌면서 동네 유명 맛집이 됐습니다. 오픈한 지 1년 2개월 만에 1억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이번에 블루리본과 레드리본을 동시에 받게 됐어요. 블루리본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집 가이드로 알려져 있죠. 레드리본이라는 거는 블루리본과 코카콜라가 함께 만나서 만든 새로운 맛집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인기 있고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블루리본 있으시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블루리본 받게 된 계기는 개성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특별한 기억이 담긴 메뉴 블루리본 측에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매장은 실내 면적 25평, 야외 면적 10평, 35평이고요. 창업 비용은 보증금 제외하고는 1억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6,300만 원, 익스테리어 700만 원, 설비 및 집기는 5천만 원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이고요. 월세는 700만 원, 관리비는 매달 5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월 매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최고 월 매출은 1억 3천만 원, 평균 월 매출은 1억 정도입니다. 순수익은 월 매출 1억 기준 10% 정도고 사업 안정화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 음식은 가격대가 고가와 중가의 한 중간 정도 가격이거든요. 약속을 잡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원가율은 30% 정도로 상한선으로 잡고 있거든요. 비율을 여기서 더 올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양식 레스토랑이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파스타다 하면은 라면처럼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물 요리가 아니라 볶음 요리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다 불 앞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거든요. 라자냐 같은 경우는 보통 6개 정도가 들어가는 판에다가 만든 다음에 호일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럼 이 모양이 딱 잡혀요. 이렇게 잡아놓은 라자냐를 주문이 들어오면은 호일 벗기고 접시에다가도 버터를 발라요. 버터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라자냐 올리고 속까지 다 열기가 들어가게 전자레인지 3분 돌리고 그 위에 이제 치즈를 더 얹은 다음에 210도 오븐에서 5분을 구우시면 돼요. 여기서 또 꿀팁은 라자냐가 방금 오븐에서 나왔기 때문에 겉면이 살짝 거치거든요. 물로 된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거를 한두 번 칙칙 뿌려요. 그럼 이게 수분이 확 일어나는데 그러면 살짝 더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된 라자냐에 이제 토핑을 하고 깃발을 딱 꽂아서 나가는 거죠. 가장 기본 되는 게 라구 소스잖아요. 거기에 저희는 어떤 킥을 넣냐면은 저희가 리코타 치즈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 리코타 치즈를 저희는 베샤멜 소스 대신 넣어요. 리코타 치즈도 정말 심플하게 우유와 생크림과 식초가 살짝 들어가서 끓이다 보면 굳는데 코에다가 넣고 쭉 이렇게 짜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지면서 치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담당하는 게 리코타 치즈고 양파, 당근, 샐러리가 삼총사죠. 다이스에서 들어가고 있고 소고기를 익힌 다음에 같이 볶아요. 볶은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같이 끓이고 야채 스탁을 쓰거든요. 여러 가지 스탁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야채 스탁으로 했을 때 맛이 딱 먹었을 때 감흥은 없지만 집에 갔을 때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양파랑 샐러리랑 당근이랑 넣고 이제 팔팔 끓여서 만든 야채 스톡을 또 붓고 그런 다음에 월계수잎이랑 로즈마리가 들어가는데 살짝의 스파이시함 위해서 타이 고추를 몇 개 넣고 끓여서 이제 라구를 만듭니다. 카르보나라는 팬에다가 올리브오일 넉넉히 두르고 7mm 베이컨 노릇한 색깔 날 때까지 구워주고 양파찹이랑 다진 마늘 넣어갖고 10초, 15초 살살살살 돌려주는데 퍼지진 않을 만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면이 약간 짜장면처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면을 바로 넣습니다. 저희가 전날 삶아서 소분해 놔갖고 다음날 바로 쓰거든요. 7분 삶으시면 좋습니다. 면 넣고 소금, 후추 넣고 야채 스탁을 넣고 그라나 파다노 가루를 넣으면 이제 치즈랑
치즈랑 그 면수랑 자연스럽게 소스화가 돼갖고 줄어들어요. 만테카레라 그래서 수분기를 날려주면서 소스에 잘 버무려진 상태가 됐다 하면은 접시에 옮겨 담고 파마산가루, 파슬리, 노른자 하나 떠와서 얹고 마무리를 후추 하고 이제 서빙하면 됩니다. 시저 샐러드는 저희가 미리 소분해놓고 찹해놓은 로메인 찹이 있어요. 딱 1인분 포션이 돼 있거든요. 주문 들어오면 바로 꺼내서 마요네즈랑 안초비랑 넣어갖고 만든 드레싱인데 그 드레싱을 넣고 잘 섞어주고요. 여기는 베이컨을 굽지 않고 튀겨요. 한 1분 정도를 튀긴 게 튀겨갖고 올리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넓게 저희가 종이장처럼 썰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올려갖고 치즈 맛을 느끼시게 하고 크럼블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저희가 빵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빵 짜투리가 많이 남아요. 짜투리를 이제 잘게 다져갖고 잘게 다진 헤이즐넛이랑 같이 오븐에서 구우면은 헤이즐넛 빵 크럼블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뿌려주고 파슬리 나가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저희 면은 다 데체코 면을 쓰거든요. 링귀니 면이라고 해서 조금 도톰한 면을 저희는 모든 파스타에 사용하고 있고 라자냐 면도 데체코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태리에 계시는 분들도 겉면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면이 데체코기도 하시고 저는 생면보다 겉면의 식감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쓰실 분들은 데체코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스테이크는 순수하게 고기를 즐기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의 품질과 신선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생각에 스테이크 고기는 제가 직접 사러 가고 있고요. 고기는 무조건 코스트코예요. 여러 큰 업체랑 다 사용해봤는데 미국산 프라임 소고기는 무조건 코스트코가 최고입니다. 고기를 사오면은 그날 바로 이제 손질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하고 저희가 진공 포장기에 애플이라고 하는 푸드세이버라는 제품이 있어요. 사용해보니까 성능도 확실하고 고기의 신선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사오는 와인이 있고 업체에서 받는 와인이 있고 종류가 좀 나눠져 있어요. 컨벤셔널 와인 거래하는 업체는 서린주류라는 곳인데 저희 맥주도 그쪽에서 받아요. 내추럴 와인 주는 곳은 이제 마이와인즈라고 컨벤셔널 와인에 가깝지만 내추럴의 장점을 갖고 있는 와인들을 받아보고 있고 레드 같은 경우는 까베르네 소비뇽 위주로 하거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샤도네이랑 소비뇽 블랑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잘 나가갖고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와인은 하우스 와인이 있는데 가격은 착하지만 호불호가 없고 가장 좀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버리는 재고는 없는 편이에요. 자주 발주를 하고 2, 3일 만에 쓸 재료 말고는 발주를 안 하거든요. 매일 발주하고 매일 관리하고 그거를 그냥 성실히 했을 때 관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메인 식재료들은 삼성 웰스토리랑 그린 FNS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시즌에 따라서 변동이 큰 식자재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손해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바질 페스토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 되면 가격이 10배로 뛰어요. 그래서 바질 페스토를 가을쯤 되면은 막 이만큼씩 만들어놔야 더울을 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막 일주일 내내 만들고 그걸 냉동고에 막 쟁여야 되는데 나중에 그 총 비용을 생각하니까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시즌별로 너무 가격 변동이 큰 거는 저희가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 시즌에만 약간 계절 메뉴로 출시를 해서 가격이 비싸지거나 이제 신선도가 떨어질 때는 이제 시즌에서 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장을 엄청 신경을 쓰긴 해요. 약간 선물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예쁘게 포장해서 가고 하니까 포장 너무 예뻐서 뭐 잘 먹었다 이런 리뷰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고요.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저희 배민마트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팁도 최대한 내시지 않게끔 항상 설정하고 저희 음식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줄이고 한 번이라도 주문을 더 해주시는 게 이익인 것 같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일 루틴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동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방이 가장 많은 인력이 일하는 곳인데 이 주방 동선이 복잡하면 쉽게 피로에 빠져요. 저희가 주방이 5평 내외입니다. 기존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보다 주방이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괜찮을까, 사람들이 일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동선도 더 짧아지고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면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법을 그래서 좀 심플리파이 한 것도 너무 복잡하게 조리를 하다 보면은 이 화구에서 저 화구로 옮기고 막 다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리를 더 심플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재밌는 장치를 한 게 주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지에서 체크를 해서 주문을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알바 1명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왜냐면 주문을 받고 그걸 수첩에다 받아 적고 그걸 또 깜빡해서 뭐 주문 잘못 이런 실수일 때 확 꼬이거든요. 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문지 한 것도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클래식한 방법으로 모든 매체에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내용을 엄청 꽉꽉 채워 넣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 매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실 만큼 내용을 좀 채워 넣고 플레이스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하루에 5,000원 정도 잡거든요. 네이버 광고 한 지는 이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매출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캐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예약 시스템으로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거의 10만 원대 정도가 나가요. 저희가 예약을 캐치 테이블로 받는 이유는요. 캐치 테이블 예약, 뭐 네이버 예약, 아니면 티맵 예약 이런 식으로 다른 예약권까지 다 통합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예약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캐치 테이블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캐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캐치 테이블 자체적인 프로모션 광고가 있어요. 프라이스 레인지별로 좀 비싼 거, 중저가, 이제 싼 거 이렇게 있어갖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가격대 있는 저희 레스토랑 이제 소개합니다 식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엔 약간 좀 싼 거 올렸다가 현재는 광고는 이제 다 좀 끝난 상태고요. 저장 횟수가 그래도 한 1000개 정도는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좀 오래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해주셔요. 몇 퍼센트를 광고 비용으로 걸 거냐, 그래서 그 퍼센티지 조율하는 거랑
쿠폰이랑 쿠폰을 붙여서 하는 거 두 가지 방식인데 현재 어느 정도 분들이 검색을 하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몇 프로를 해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참고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11%로 잡혀 있어요. 제가 좀 아까워서 그거보다 좀 싸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5% 막 이렇게 했는데 11%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해갖고 올렸더니 어쨌든 훨씬 많이 배달을 시키시긴 하더라고요. 홍보비는 좀 많이 안 될 때는 과감한 투자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서 가고 있으니까 다 합쳐도 이제 월에 100만 원이 넘진 않게 하려고 해요. 나에게 창업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레스토랑이라는 곳은 음식과 공간을 통해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저에게 이 달링키친은 음식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제가 만든 이 저만의 이 작은 월드에 들어와서 거기서 저랑 상관없이 재밌게 노셔도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음식점만이 줄 수 있는 특유의 만족감? 그런 거에서 좀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가 중에 가슴속에 두근거리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창업자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굳이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저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창업자분들 응원합니다.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하고요. 아마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재밌구나 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많은 창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